안녕하세요. 고스트리텔러입니다. 오늘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형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박현우 씨가 오서연 씨를 살해했다는 걸. 저는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기억했습니다. 형사님 표정이 그 순간 굳었어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3년 전엔 똑같은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 눈을 떴을 때 보인 건 하얀 천장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갈라진 것처럼 아팠고 안에 최은지가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담당의 박정호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증자분 덕분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심장 박동을 느꼈는데 제 것인데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딱 0.5초 눈앞에 어두운 방의 천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깜빡임처럼 마취자녀 효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페에서 아내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스피커에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두 소절은 그냥 들었어요. 세 번째 소절에서 심장이 갑자기 박자를 잃었습니다. 불규칙하게 쿵쿵쿵 하다가 한 박자 건너뛰는 것처럼 손이 컵을 놓쳤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쇼팽 녹턴 옵 다인 논번트였습니다. 수술 전에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느낀 건 공포였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공포. 그 무렵부터 고기를 못 먹게 됐습니다. 평생 삼겹살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저녁 접시 앞에 앉았더니 손이 멈췄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극도의 거부감이 몸 전체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내 최은지가 또 입맛 없어? 라고 물었고 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기증자 정보를 확인했어요. 기본 정보만 익명 처리된 종이였는데 직업란 아래쪽에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채식주의자.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봤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식 수술 2개월 후였습니다. 어두운 방이었어요. 제가 보는 시점이 천장 근처였는데 아래에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스피커에서 녹턴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왔어요. 꿈속인데 심장이 실제로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에 깼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술 흉터 위로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담당의 박정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특정 음악에 심장이 반응한다. 입맛이 바뀌었다. 낯선 공간이 꿈에 반복 등장한다. 박 선생님이 세포 기억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줬어요. 이식된 장기가 기증자의 기억 흔적을 담아올 수 있다는 이론인데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증자, 29세 여성, 피아니스트, 사인,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왜 그렇게 공포에 질린 꿈을 남겼을까? 기증자 정보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름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고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날짜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피아니스트 교통사고 뇌사 장기 기증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서연 씨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 장기 기증으로 4명의 생명 살려. 사진이 있었어요. 긴 갈색 머리의 여자, 날카로운 눈매, 나이 29. 그리고 사고 시각을 확인하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새벽 3시 17분, 제가 매번 꿈에서 깨는 시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더 선명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벽 옆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녹턴이 흘렀고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 네가 나를 떠나면 안 돼. 그리고 손이 보였습니다. 여자의 손목을 잡고 있는 남자의 손가락이 길고 깨끗했어요. 흰 셔츠 소매가 걷혀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서 그 손을 메모지에 그렸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메모지를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아침에 꺼내서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꿈에서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목이 조여드는 느낌이 실제였어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녹턴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이려는 순간에 깼어요. 새벽 3시 17분, 3번 연속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알았습니다. 목을 만져봤는데 실제로 피부가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아내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서연의 SNS를 찾았습니다.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지만 프로필 사진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게시물 날짜는 사망 3일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당분간 연락 안 됩니다. 댓글에 걱정하는 팔로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연락해? 댓글 날짜는 사망 이틀 전.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박현우를 조사했습니다.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37세, 대기업 마케팅 팀장. 인스타그램에는 일상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와 있었어요. 카페 사진, 책 사진, 여행 사진.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정제된 인상이었어요. 위협적인 구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오서연 씨,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오서연 씨 어머니 댁이었습니다. 처음엔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제가 기증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자 한참 침묵이 흘렀고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제 가슴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수술 흉터가 있는 곳을. 서연이 심장이 거기 있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혹시 꿈 꾸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이 사망 6개월 전부터 박현우와 헤어지려 했다고. 그런데 박현우가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서연이 박현우의 집에 짐을 가지러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경기도 외곽 2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목격자 없음, CCTV 없는 구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증명을 못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 안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사고 현장 도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2차선 도로였어요. 한적했고 CCTV가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도로 옆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쇼팽 녹턴은 흐르지 않았는데도 그 공포였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일어났다. 그걸 심장이 먼저 알았어요. 그 순간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번호판을 봤습니다. 377나 4892. 속도가 느렸어요. 이상하게 느렸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진호 씨 맞으시죠? 오서연 씨 아는 사람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박현우였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가 첫 번째 공포였고 왜 연락했는지가 두 번째 공포였어요. 저는 3분 동안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현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이가 많은 분들 살렸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어디 이식됐는지 궁금했는데 말을 하면서 제 가슴을 봤습니다. 시선이 딱 심장 위치에 고정됐어요. 1초, 2초, 3초 그 시선을 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다. 박현우와 헤어진 후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 방향으로. 그런데 어느 역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렸어요. 발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동네였어요. 10분을 걸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빌라 앞이었어요. 호수, 301호. 저는 거기 온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오서연의 옛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발이 그녀의 마지막 집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려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박현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여기도 왔습니다. 서연이가 살던 곳이에요. 저도 가끔 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심장이 이끌었나요? 그 한마디에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실제로 곤두섰어요. 이 사람은 제가 오서연의 심장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이 집을 기억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종이에 정리했습니다. 꿈의 조각들, 새벽 3시 17분, 손목을 잡던 손, 쇼팽 녹턴, 교통사고, 박현우, 그리고 5번째 꿈이 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했어요. 오서연 시점이었습니다. 박현우의 집 거실, 녹턴이 흘렀어요. 박현우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녹턴을.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선명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새벽 3시 17분에 깼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차분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오서연 씨가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심장은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벨리비를 눌렀어요. 다시 경찰서 진술실입니다. 형사 김태석이 물었어요. 그래서 박현우 씨가 범인이라는 물적 증거는요? 저는 말했습니다. 박현우가 저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심장이 이끌었냐고. 그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서연 씨 어머니와 저뿐이었어요. 그날 밤에. 근데 박현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서연 씨 어머니가 3년간 보관해온 박현우의 협박 메시지 캡처본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박현우 차량 블랙박스에 삭제 이력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형사들이 박현우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박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차분하던 얼굴이 무너졌어요. 1초 만에. 형사 김태석이 수갑을 채우면서 말했습니다. 오서연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정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불규칙하게 뛰던 심장이 그 순간 처음으로 완전히 규칙적으로 뛰었어요.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혼자 오서연 씨의 옛 집 앞에 섰습니다. 301호 빌라.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됐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폰을 꽂지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들려왔어요. 쇼팽 녹턴 옵 다인 옵투. 저는 멈췄습니다. 심장 박동을 확인했어요. 차분했습니다. 공포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곡이 그냥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게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 박정호 선생님은 지금도 말합니다. 심장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세포 기억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론이라고. 저도 압니다. 어쩌면 제가 기사를 읽고 조각들을 꽤 맞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죄책감과 불안이 꿈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새벽 3시 17분에 3번 같은 시각에 깼습니다. 발이 오서연 씨의 집 주소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박현우가 체포된 그 순간에 3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규칙적으로 뛰지 않던 이 심장이 처음으로 정렬됐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다. 쇼팽 녹턴이 흘러도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 오서연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색 머리를 좋아했고 채식을 했고 피아노를 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다는 건 압니다. 그 심장이 저를 골랐는지 제가 그 심장을 받은 게 우연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오서연 씨의 심장이 하고 싶었던 일을 제가 해냈다는 걸.